췌장암을 치료하는 최고의 음식은 뭘까? 자, 췌장암 이 음식이 정말 약이네. 뭘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매일 드시고 계시는 게 나와요. 유방암도, 대장암도, 간암도, 췌장암도. 예, 의료인들이 오실 때요. 꼭 이걸 들고 오세요. 예, 뭔지 아세요? 예, 강황을 캡슐로 다들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의료인들은 이 강황이 얼마나 놀라운 항암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걸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췌장암에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는 이 음식, 이번 시간에도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원 박사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췌장암으로 전신에 다 퍼져서 오신 그 사모님네 약이 잔뜩 있는데 지금 이런 화학적인 약을 다 중단하고 이제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지금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정이 되고 있는데, 췌장암 치료제로 쓰고 있는 게 이 젬시타빈하고 에로티닙 같은 FDA가 승인한 췌장암 치료약은 이 두 종류가 많이 쓰이는데요. 이 항암제들이 사실은 10%밖에 기능을 못해요. 췌장암을 억제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항암제가 사실은 이 종양을 억제하는데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췌장암도 보니까 이 젬시타빈이나 에로티닙도 오직 10%만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췌장암에. 그런데 문제는 10% 효력을 발휘하는데 96.3%가 심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개깅하기도 하고 구역질환하고 토하고, 예, 가장 큰 부작용은 이제 재발전이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 하나 죽이려고 정상세포를 예, 그 1000배, 1000배 파괴시키니까. 자, 가장 큰 부작용이 이겁니다. 백혈구 감소증과 호중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이러면 암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왜 그 일본의 모리시타 게이츠가 모리시타 게이츠가 아니라 곤도마키토 의사가 쓴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1권, 2권, 3권에 보면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 5년 생존율이 어떤지, 유방암이나 폐암 환자들 5년 생존율을 봤을 때 항암 방사선 수술의 3대 대중요법을 했을 때와 오히려 대체의학이나 예방의학도 안 하고 아예 그대로 그냥 기존의 버전대로 살 때와의 이 생존율의 차이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 0.0002%? 예. 그런데 문제는 왜 항암 방사선 수술하면 재발전이가 좀 안 되려고 하시는데, 항암의 강력한 부작용이 백혈구와 호중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계속 암이 재발되고 전이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젬시타빈이나 에로티닙 같은 췌장암 치료제들도 백혈구가 감소하고 호중구 감소, 혈소판 감소가 되니까 모든 면역력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발진, 설사, 구토, 기본적인 항암 부작용이죠. 빈혈. 예, 게다가 췌장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데 위암까지 발병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전이가 상당히 많고, 간도. 그래서 항암 방사선 하신 분들이 이제 대개는 유방암 환자들은 이 절제할 때 림프를 같이 자르니까 림프로 타고, 그 다음에 수순이 예, 유방에 가장 가까운 근접 부위인 폐에 타고, 췌장도 가장 가까운 근접 부위인 위에 타고 간으로 가죠. 간이 무너지면 질병의 관문인데 짜르르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간이 무너지고 부신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죠. 이런 심한 부작용을 동반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됐다. 그래서 요새 임상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서 지금 신약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임상 실험을 하면서 예, 약을 공짜로 제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절을 하고 드시는데 여러분이 그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양약 첫째 시간에 제가 배운 게 모든 약은 독약이다. 예. 자, 그래서 시중에 어떤 새로운 약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 4단계를 거쳐서 예, 이것이 적합성을 가지고 있고 암세포를 얼마나 억제하는지를 테스트하는데, 제1기에서는 이 치료제가 안전한지 먼저 확인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예후가 좋은지를 살펴보는 단계를 거쳐서 쭉 나오는데, 자, 보니까 젬시타빈이나 요런 그 항암제도, 에로티닙도 췌장암에 어느 정도의 그 예후를 보이냐, 10% 정도 예, 효과가 있었는데, 그 이상 효과가 있는 애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많은 의료인들이 암에 걸리면 강황을 위암에도 유방암에도 췌장암에도, 특별히 췌장암하고 위암, 유방암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의료인이 오셔가지고 그 남편이 그 외국에 계시는데 외국에서 황실 의사세요. 예, 그런데 예, 그 사모님이 이제 미대 교수님이셨는데 우리 지금 그 여기 올라갈 때
그 사무실 2층 올라갈 때 그림 쫙 있죠, 계단에. 예,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환자들 미술 치료를 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환우분들이 그림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분의 마음에 어디가 그늘이 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케어했는데, 예, 우리 그 가족도 보니까 올 때 이거하고 미네랄 워터, 지금 여러분 미네랄 드시는 거, 통증이 있고, 예, 기력이 딸리고 할 때 계속 미네랄하고 이 강황을 캡슐로 계속 드시면서, 자기가 이걸로 지금 유방암이 이게 전이되지 않게 얘가 나를 많이 도와줬다.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자, 여기 보시니까 췌장암이 놀랍게 줄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하면 라디오 팩하고 요 하얗고 검은 부분하고 요거 보세요.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하얗고 검은 걸로 이렇게 판독을 하듯이, 예, 까맣고 하얀 부분을 이렇게 팩해진 부분을 보시면 췌장암의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음식을 봤더니 강황, 예, 동남아 쪽에는 울금이죠. 강황보다는 같은 성분입니다. 예, 그리고 카레가루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방 선생님들은 오늘 내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요리에 감자 요리 슬라이스로 해서 감자 요리 나올 때 강황가루 넣으셨죠. 카레 요리를 종종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강황을 매일 드시죠. 카레 가루에다가도 강황을 더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도 좀 보실 건데, 강황이나 울금, 카레가루를 췌장암 환자에게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안전하다는 일기 실험에서 인정을 받았고, 강황은 독성은 극히 적고, 강황 캡슐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무리 먹어도 독성이 거의 없어요, 강황은. 그래서 얼마큼 먹어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셔도 되는데, 자, 보시면 두 번째로 많이 진전된 췌장암 환자에게 치료제로 21명의 환자에게 강황가루 캡슐로 제2기 실험을 해봤어요. 1기에서는 독성이 없다는 게 판독이 됐고, 그중 2명에게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한 환자는 이 CT 스캔 좀 보세요. 야, 암덩어리가 여기 지금 덩어리가 있던 게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덩어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무려 몇 푼이나 줄었어요? 라디오 팩하고 루센트한 부분을 보면, 예, 종양이 무려 73%가 줄어들었어요. 우리 하버드 통계에서 그때도 보셨지만, 예, 암 환자들에게 강황을 먹였을 때와 3개월 끊었을 때, 예, 염증 수치가 다시 확 올라갔는데, 췌장암 환자에게서도 그래요. 강황을 2개월 복용했는데 암덩어리가 CT 스캔을 찍어봤더니 73%가 줄어 있었어요. 강황이 얼마나 강력한 항암작용을, 이렇게 해서 음식이 약이 되게 먹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마도 숲에다가 하버드 처방전처럼 강황가루에다가 대표적인 비타민 E, 호박씨 이렇게 해서 같이 드셔야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염증을 팍팍 줄여주는데, 주방에서 우리 주방은요, 요리실이라기보다 수술실이에요. 이 환우들에게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계속적으로 2개월, 3개월 먹었을 때 종양이 퍽퍽 줄어들긴 하는데, 내성이 생긴, 물론 이제 여기처럼 계속 음식 배합법을 맞춰서 올바른 식사법을 하실 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 건강식을 모르면서 이렇게 하실 때는 어느 정도는 줄여주지만 다시 내성이 생기면서 암이 다른 부위에 작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14번 환자가 18개월 동안, 18개월이면 1년 6개월이죠. 강황을 먹었더니 암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강황만 먹어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으로 계속 하시면서 강황을 드시면 놀랍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과일들 드셔도 돼요. 자, 여기 14번 환자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종양 표지자 보면 췌장암 암 표지자도 역시 CA125 항원입니다. CA125 수치가, 종양 표지자 수치가 한번 보세요, 어떤가. 종양 표지자 수치가 어느 지점에서는 올라가 있죠. 근데 점점 어때요?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점점 떨어져서 거의 이제 바닥으로 암이 거의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CA125 항원이 올라간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자, 보니까 췌장암 종양 표지자 CA125 항원이 시간이 갈수록 거의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서서히 회복되어지고 18개월 동안 안전적인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 기간 동안 유일하게 암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3주 동안 강황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강황이 없어서 못 먹었더니 그때는 CA125 항원이 쑥 올라갔어요. 종양 표지자 수치가. 강황이 그랬는데 다시 먹이니까 또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암 환자들이, 그리고 또 의료인들이 자기가 암에 걸리거나 가족이 암에 걸리면
강황을 필수적으로 아주 좋은 항암제로 먹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강황을 먹었을 때와 기존에 있는 화학적인 그 췌장암 치료제들, 젬시타빈이나 에로티닉 같은 걸 먹였을 때 두 개 다 10%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강황을 하루에 8g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독성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 캡슐버거 그냥 가루로 여러분들 지금 드시잖아요. 난지음을 유기농으로. 예, 요렇게 이제 드시면 되는데 부작용이 전혀 없는 가장 좋은 항암제예요. 췌장암에도 그렇고, 예, 많은 암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면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8g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그 이상을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침, 점심 한 숟갈씩 계속 드시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제 속이 비위가 상한다고 그 어려운 항암 치료는 다 하셨는데도 이게 음식이 약이 되게 먹는 건 참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아무런 부작용 없이 종양을 줄여주는데 상당히 CA125 항원을 췌장암 종양 피해자 수치를 팍팍 줄여주는데 이 강황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셨어요. 결론적으로 강황 흡수가 제한적인 것을 빼고는 췌장암 환자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절망적인 췌장암 환자에게 약물 치료 없이 효과를 보이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 효과가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젬시타빈이나 그런 췌장암 치료제도 10% 정도의 효과가 있고 대신 부작용이 많았다면, 예, 강황은 전혀 부작용이 없이 거의 비슷한 이 퍼센테이지로 이 암을 예방하고 췌장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황은 기본적으로 모든 암 환자들이 췌장암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위암에서도 데이터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전립선 암 환자에게서도 이 강황을 먹였을 때와 3개월 없어서 끊었을 때 확 올라갔다가 다시 제공하니까 수치가 다시 떨어지는 거를 봤어요. 종양 피해자 수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셔도 강황을 여러분들이 항암제로 음식이 약이 되게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를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었는데,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콜린 캠벨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병을 예방하는 음식이 암을 치료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의학으로 지금 계속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우리 지금 오늘 췌장암의 범인도 보니까 누구였어요? 지방이 범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봤지만 가스 데이비 박사도, 예, 수많은 콜텔 에셀스틴 박사도, 이 많은 암 전문가들이 논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병 나으시려면 가장 최고의 의학 중의 의학은 여러분의 식단에서 무엇을 먹지 말라?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왜 킴 윌리엄스 박사나 많은 암 전문가들이 논문을 마치면서, 예,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의사밖에 없는데 한 부류는 논문을 읽어본 의사들과 다른 부류는, 예, 채식하는 의사들이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우리 삼성 세탁기 망가지면 삼성에 가서 AS 받아야 되듯이 우리 그 AS 받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요, 예방의학에 쫙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에. 레위기서에 보면 이 음식은, 예, 쪽발이 있고 굽이 있는 음식은 먹어라, 먹지 말라 다 나와 있는데 왜 성경에서 레위기서에 보면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예, 기름이 뭐예요? 지방이죠.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당들, 유당들. 피, 예, 이게 뭐예요? 다 지방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을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예, 그걸 제한하라고 한 겁니다. 대신에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너희의 먹을 것은 이러하니 뭐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채소. 자, 이거를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섬유질 많고 대장 폐색이 다 뚫리기 시작하고 닥터 켈록 박사가 뭘로 고쳤어요? 예, 대장암 환자를 뭘로 고쳤습니까? 섬유질로 고쳤잖아요. 섬유질로. 예, 그래서 켈록 박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시리얼이 떠오르죠. 근데 요새 설탕을 범벅한 시리얼은 안 드시는 이만 못하고, 예, IP6가 살아있는, 예, 통곡물을 드시면 여러분의 이제 대장 폐색이 뻥뻥 뚫리면서 곡식과 과실과 견과, 야채, 채소 같은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니까 여러분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내 인체 생리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